자, 그러면은 첫 시간이고요. 우리 논문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작해서 좀 그렇긴 한데 우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정리했던 것들 같이 한번 보면서 그 첨삭 지도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논문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논문의 구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공학 그리고 공학 논문의 구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융대원 학생들한테도 일괄적으로 통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넘길 때는 또다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그 레이저 포인트로 하면 돼. 자,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있고 초록이 있고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뭐 시뮬레이션 실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요거는 가로 그 다음에 결론이 있고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을 하죠. 3학기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물론 카메라 저편에 있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아요. 되게 많은 것처럼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졸업 논문 양식 있죠. 그 양식을 이제 다운받아서 거기에다 하나하나씩 채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란을 비워두고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이렇게 구조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 각각의 그 논문의 구조, 내용에 들어가는 각각의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한 두세 번 정도 저랑 미팅을 했던 학생들은 이미 제목하고 초록을 작성을 했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지 이런 것들도 아직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제목하고 초록을 썼으면 논문은 다 쓴 거는 다름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페이지 다음 안 되네요. 된다고 얘기했지만 되지 않아요. 그 논문의 구조는 이제 제목부터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직장인들이나 대학원생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본인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보고서들을 많이 써봤죠. 이거는 공유할 거예요. 사진 같은 거 안 찍어도 돼요. 공유할 거니까. 이제 보고서를 쓰고 나서 보면은 보고서를 그냥 짜집게 해서 정리와서 졸업하겠습니다 하고 가져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이제 3학기 때 가져오면은 보고서는 그게 아닙니다. 논문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텐데 4학기 뭐 디펜스 일주일 전에 그걸 가져오면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 학기에도 그런 학생이 있었고. 그러니까 논문하고 보고서 차이는 뭔지 한번 두 개의 문장을 보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도전동기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루앤버그 관측기와 PWA 기법의 수정을 통해 유도전동기의 저성 영역에서 성능을 향상시켰다가 이제 보고서에서 쓰는 내용들이에요.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성 영역에서 성능을 향상시킨 겁니다. 보고서는 그래요. 그래서 결과 위주로 모든 내용들이 다 결과 위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논문을 가져오면 이건 논문이 아닌 거예요. 논문은 유도전동기의 저성 영역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뭐를 제안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했다. 제안했다는 사실 프로포즈예요. 사실은 파트타임이나 직장인들이 제안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present, 제시했다 정도 아니면 analysis, 분석했다 정도로 이 단어의 어떤 경중은 낮출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위에 있는 대로 논문을 써오면 저한테 혼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써서 논문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IT 융대원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졸업시켜 봤는데 이렇게 해서 졸업한 학생이 70%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교수들이 방치해 놓은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럼 졸업하고 나서 나가도 내가 보고서를 썼는지 논문을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논문에서 중요한 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뭘 제시하고 분석했느냐. 근데 지금 보고서는 성능을 향상시켰다가 중요한 거고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이 후자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생 따라 다르지만 지금 앞에 있는 학생들은 회사에서 했던 거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논문으로 하려고 해요. 그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동영상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을 하지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제시를 하거나 분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자대로 하면 안 돼요. 후자대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논문의 제목은요, 구체적이거나 간결해야 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은 아니죠. 구체적이면 좀 길어지죠. 그렇지만 간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개통연계 인버터에서 스위치 개선된 고장 진단 기법,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고는 얘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죠? 개통연계 인버터에서 뭐뭐를 이용한, 뭐뭐를 적용한, 뭐뭐 환에서 강인한 스위치 개선된 고장 진단 기법,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제목을 작성할 때. 그래서 처음에 있는 제목은 바람직하지 않은 제목, 두 번째 게 매우 바람직한 제목.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제목은 모모에서,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쓸 모모에서 모모를 설명하고 분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반드시 제목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 중에서 90%는 앞에 걸로 썼어요. 제가 논문 심사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논문이라고 가져다 내면 어떤 뭐라고 나요?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지만 논문을 좀 본 사람은 야 이거 뭐지? 제목을 이런 식으로 구체성이 없게 썼지? 그렇죠? 그리고 너무 긴 제목도 있어요. 절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간결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고서가 아니고 논문을 써야 되고요. 제목은 구체성을 떼기지만 간결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스터디오, 모모스에 관한 연구는 80년대 끝났습니다. 우리가 정보가 막 홍수가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에 대해서 연구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뭐에 대해서 연구했어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게 요 구체성을 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뭐에 관한 연구를 했다는 것은 본인에 대한 굉장히 과대평가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도 너무 잘 쓰는 논문은 스터디온이라는 거를 인정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박사학위 논문이나 특히 석사학위 논문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여러분들의 지적인 능력, 지식이 뭐뭇에 대해서 연구할 수가 없다고요. 뭐뭇 중에서 뭐뭐를 해서 분석한 거. 꼭 구체성을 띠고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논문은 그렇게 친절해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면 유도전동기의 벡터 제어에 대한 연구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이미 다 해놨어.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석박사학위 논문이 뭐뭐에 대해서 연구해서 나는 이 영역에서의 대가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제 석사 박사학위 논문이 향후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고 이 어스터디온이나 한글로 봤을 때 모모에 관한 연구로 제목을 잡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거는 지도교수하고 반드시 상의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런 석사학위 논문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은 제목을 정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거는 제목이랑은 좀 무관하지만 전반적인 논문을 쓰는 애티튜드가 내가 보고서에서 떴던 것하고는 뭔가 달라져야겠구나. 그래서 절대 보고서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자기 표절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목은 이제 저랑 같이 정한 학생도 있지만 정해야 되고요. 이거는 비추천입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제목은 이렇게 해서 한번 정해오면 여러분하고 이제 동영상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제가 첨삭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초록을 한번 볼게요. 네, 초록을 한번 볼 예정입니다. 초록은 두 가지로 갑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은 다르게 쓰기도 해요. 이 지금부터 이제 제목에 쓰는 것까지는 약간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얘기인데 초록은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네 가지 문장을 쓰는 게 정리가 되고 나서부터 초록은 여러분이 거기에 살을 붙여야 됩니다. 자, 초록은 두 가지로 가요. 우리는 두 가지 되게 어려워요. 그죠? 본 논문에서는 뭐뭐뭐와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를 제안합니다.
조각식으로 때려주는 게 이제 초록을 씁니다. 아시겠어요? 첫 번째 문장은 본 논문에서는 유도전동기 구동 시스템에서 A를 위한 알파 베타를 제한 혹은 제시합니다. 괜찮겠어요? 다른 내용이면 상관없어요. 뭐 PLC를 이용하든 아니면 뭐를 이용해서 유도전동기 구동 시스템에서 뭐 성능 개선을 위해서 PLC와 뭐를 동시에 제어하는 것을 뭐 제한합니다. 제시합니다. 창령이 맞지?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첫 문장이 들어가요. 초록은 보통 기본적으로 4문장이 들어갑니다. 여기다 써놨지만 4개의 문장이 들어가요. 더 많이 써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 졸업한 거 봤더니 많이 쓴 사람 중에서 제대로 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내용이 없는 사람이 방언을 해요. 자기도 모르는 걸 막 써놔요, 초록에. 우선 초록은 간결하게 딱 써놓고 너무 간결하다, 좀 더 친절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몇 문장을 추가하는 걸로 가세요. 아시겠어요? 초록은 가능한 한 단락으로 갑니다. 석사까지. 박사는 뭐 2~3단락? 정 쓰고 싶은 게 많아요. 왜? 박사는 보통 2개의 테마가 묶여서 하나의 큰 논문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테마별로 초록을 쓰기 때문에 2단락 혹은 3단락이 되는데 석사는 되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문장으로 가능한 한 단락으로 써놓고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부적절하다, 좀 불친절하다 그러면 문장을 추가하는 걸로 갑니다.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우리가 성능 향상 제한한 알파 및 베타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뭐뭐로 검증합니다. 예를 들면 유도전동기의 PLC와 뭐의 동시에 제어하는 기법을 통해서 성능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이 문장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뭐를 해서 뭘 제한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향후 데이터 인류 분석에 기반하여 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하여튼 오늘 띄우는 말들을 하나 해줘야 돼요. 보통은 이 문장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내가 A를 위해서 알파와 베타를 제한하거나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알파는 뭐고 베타는 뭐고. 그죠? 내가 A를 하기 위해서 알파, 베타를 제한했으면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에요. 2문장으로 안 되면 4문장까지. 그래서 초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초록을 여기에 정했잖아요. 그러면 초록은 솔직히 결론에 들어갑니다. 초록은 현재형이고 결론은 과거형.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서론에서는 내가 이걸 왜 연구했는지 한 단락, 그 다음에 기존의 연구가 2단락, 마지막에서 논문에 뭐를 한다는 단락이 한 단락 들어가요. 서론의 4번째 단락에 초록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록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초록하고 서론의 마지막 단락하고 결론하고 어떤 하나의 라인선상에 있어야 이 글이 일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써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써. 순위는 예쁘다 그랬는데 갑자기 결론에는 0이다. 그래서 우선은 왜 공란을 비워두고 채워놓으라고 하느냐면 쓰고 나서 각각에 그냥 집어넣어주고 나서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야, 초록이 서론의 4번째 단락하고 과거형으로 바꿔서 결론에 들어간다. 그렇다고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시죠? 영어를 쓸 때도 바리에이션이 있어요. 문장이 3개가 연결되면 동사가 똑같더라도 바꿉니다. 이 사소한 문장을 바꾸는 건 여러분의 국문학 실력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쓴다는 게 초록을 써놓은 걸 가지고 그대로 바꿔서 쓴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논문을 써야 된다. 그래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문에서 처음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많이 써.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은는 이가가 틀려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건 다 엉망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장을 너무 길게 써. 그 다음에 3번째는 일관성이 없는 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논문을 채워놓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여러 번 선배들을 지도를 많이 해봤어요. 지도 교수가 아니고 논문 심사 교수도 해봤는데 일관성이 없는 건 100이면 100이에요. 은는이가 틀리는 것도 100이면 100이고 그것만 안 틀려도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는 글만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논문 구조의 예시, 초록 작성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2019년도에 나왔던 우리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거 뭐 좋은 논문이라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뭐 아주 좋은 논문을 봐야 영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하는 학생이 쓴 논문을 보는 게 좀 낫죠. 그래서 보면 This paper analysis 우선 분석을 했어요. 뭐를? 제목하고 비슷해요. Performance of Similar Hybrid Operation. 그죠? 괜찮아요? 첫 번째 문장. 그다음 마지막 문장은 뭐고요? The validity of the powers analysis 바바바바바. 마지막 문장.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던 뭘 제안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이 틀은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논문을 4편, 5편 쓰고 나서 보면 이번에는 내가 미괄식으로 쓰고 싶어. 그러고 쓰면 돼요. 왜? 그때는 일관성 있게 글을 쓰는 연습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미괄식으로 써도 결론은 두괄식으로 마무리 줄 수 있고 서론의 4번째 단락은 뭐 미두괄식 섞어서 마무리 줄 수 있는 논문의 어떤 구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렇게 써지 않고 또 다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뭐 요거 한번 처음 글을 잘 써보고 이제 향후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서 계속 유지하고 싶다 봤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러한 형태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제목을 한번 볼까요?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3레벨 하이브리드 액티브 MPC의 퍼포먼스를 어널리시스 하는 게 아니라 by directional operation. 괜찮겠어요? 그냥 퍼포먼스를 어널리시스한 논문이면 안 돼요. 그거는 논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by directional. 양방향 특성이 중요한 겁니다. 이 토폴로지에서. 제목도 이렇게 정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앱스트랙트를 정확히 썼어요.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뭐 어떻게 bidirectional operation은 그죠? In the bidirectional operation where electrical energy flows from DC source to AC grid and vice versa, weakness of neutral point, 블라블라블라블라 어떻게 하더라? bidirectional operation이 뭐가 있더라? 토폴로지가 이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효율 분석이 해줘요. 어떻게 하더라? 이런 것들의 문장들이 2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목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초록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확 뛰어넘어서 참고 문헌을 적습니다. 괜찮겠어요? 오랜만이에요. 예. 참고 문헌은 여러분 회사 다니면 장평 많이 하잖아요. 신입사원들 막 틀리죠. 이렇게 부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부장님들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발표전에서 오타가 있다 그러면 그 발표전의 퀄리티는 50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논문에서 오타는 없는 거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참고 문헌에서 절대 실수가 없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학 교수님이라고 다 논문 많이 보지 않습니다. 교수님들도 논문 많이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역할이 좀 다른 역할을 하실 수 있죠. 논문을 많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제목을 보고요. 초록을 읽고 어떤 참고 문헌을 봤나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참고 문헌은 누굴 위한 거예요? 독자를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독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문헌을 보고 바로 논문을 찾을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KB1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KB1이라고 썼다가 여기는 뭐 교범리, KB1 뭐 이렇게 엇갈려 쓰면 안 돼요. 제목도 이렇게 쓰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패밀리 네임은 다 쓰고 기본 네임은 이름은 first name은 약자만 쓴다거나 그 다음에 전월 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 표기를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어떤 중요한 trans power delivery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요. 저자가 2명일 때 and로 연결이 되면 and 앞에 점이 없고요. 3명이 연결되면 and 앞에 점이 있는 거 쉼표 있는 거 아시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볼륨, 넘버, 페이지, 달, 연도 순으로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일 경우, 특허일 경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뭐냐면요.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참고 문헌을 먼저 적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뭐를 기반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지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시작해야 돼요. 참고문헌은 적어도 7개에서 10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석사 논문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내가 보지 않고 그 정도 남이 어떤 논문을 읽지 않고 논문을 쓰겠다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렇죠? 그래서 참고문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목을 정했어. 초록을 정했어. 그리고 참고문헌을 딱 정리하는데 3개밖에 안 돼요. 다시 어떤 참고문헌이 필요한지 다시 또 꺼내서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0개 정도 채울 때까지 어떤 게 내가 기반으로 되는지 봐야 돼요. 꼭 논문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내가 논문을 쓰는데 논문이 아닌 것만 참고문헌이 돼 있으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아니야. 내 논문을 쓰는데 논문은 뭔가 참고를 해야죠. 그래서 논문은 적어도 3-4편 이상은 반드시 저널이 논문이 들어가야 되더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참고문헌에 오타가 있는 건 대죽음이에요.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독자를 위한 것이니까 참고문헌은 굉장히 신경 써서 써주셔야 돼요. 괜찮겠어요?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제목을 짓고 초록을 짓고 중간 다 떼어놓고 참고문헌에서 결론을 들어보면 우선 초록 을이죠. 아 이게 사선 오타예요. 이런 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집중을 하고 이렇게 유치하려는 거. 초록을 과거형으로 변환해서 우선 복란을 채워보세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만약에 제목을 쓰고 내가 고민을 해서 초록을 썼어. 그럼 초록을 쓸 때는 반드시 참고문헌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초록이 다 됐다 그럼 결론까지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괜찮겠어요? 자, 이제 서론까지만 하고 오늘은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론까지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이제 한 2주나 3주 새해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이나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정하거나 초록을 정하고 참고문헌을 정리하고 좀 빠른 학생들은 서론을 좀 정리해가지고 이제 저하고 다시 또 만나게 될 텐데 서론은 4달락입니다. 더 이상 쓰지 마세요. 꼭 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서론을 막 5페이지, 6페이지 써요. 여러분 석사학위 논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식으로 30페이지가 딱 좋습니다.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로 딱 쓰세요. 그리고 그 구석구석 그림 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으로만 쓰세요. 그래야 수정을 할 수 있고 발표하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발표할 때 이게 뭐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고 나서 보면 발표도 힘들고 나중에 그 논문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달라고 해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양을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양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표에 있는 데이터, 그림, 단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만 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논문이 새로운 걸 제시를 못했어요. 제안을 못했지만 괜찮아요. 분석을 하는 논문도 독자를 위한 거예요. 논문은 여러분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서론은 보통 4달락입니다. 괜찮아요? 4번째 단락은 초록을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괜찮아요? 우선은 옮겨놓으세요.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단락은 기존의 참고문헌에서 나는 동시에 인버터를 PLC랑 벡터 제어 뭔지 모르겠지만 뭘 동시에 제어하는 걸 하겠다고 누가 해요. 그러면 기존의 PLC로 된 제어 기법은 이러이러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다. 참고문헌 달고. 그죠? 그 다음에 기존의 벡터 어쩌면 하는 거는 이러이러하지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다. 한 단락 딱 지나고 다음 단락에서는 2개가 합쳐져서 했지만 어쩌고저쩌고 제어가 복잡해지고 이런 단점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렵다. 3번째 단락. 본 논문에서는 뭐뭐를 제안한다. 그리고 4번째 단락에서 본 논문에서 뭘 제안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에서 여러분이 서론에서 뭘 잘 쓰냐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선배들 절대 쓰지. 이게 30페이지도 안 되는데 무슨 그것도 100페이지나 150페이지 될 때 나오는 거지. 그런 거 절대 넣지 마세요. 어스터디온이랑 똑같습니다. 올드 패션. 지금 여러분의 논문은 간단하게 여러분 지금 누가 책도 잘 안 읽잖아요.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지금 변화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딱 초록이하고 제목에서 여러분이 뭐 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참고문 보고 결론에 왔다가 다 넘길 거예요. 여러분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본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제목하고 초록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쓰는 게 가장 힘들어요. 논문의 핵심은 내가 이걸 왜 하는 거냐 이거지. 참 이거 왜 하니?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한 단락이면 보통 5줄을 얘기합니다. 길면 7줄. 7줄, 5줄이라고 문장이 4개 정도 들어가야 돼요. 문장은 절대 길게 그러나 아니고 뭐 그리하다면 이런 거 쓰지 않고 정확히 문장은 문장끼리 연결이 돼야 돼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첫 문장 쓰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우선 이거는 여러분이 써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써줄 수 없는 거죠. 첫 문장은 가로놓기가 좀 큽니다. 첫 문장은 이걸 왜 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읽어보면서 야 네가 이래서 썼구나. 이거 첫 단락을 보면서 지도 교수가 야 이래서 썼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지같이 써놓으면 너 왜 이걸 썼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첫 문장은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고민해서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면 보고서의 핵심 단락을 논문 형태로 바꿔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논문을 쓰기를 한다면 첫 문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첫 문장을 보고 뭔가 임팩트가 없으면 야 이게 주제가 그따위야. 못하러 이걸 써.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예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이게 이제 첫 문단이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논문이에요. 쓸데없는 거 있죠. 발전 시스템, 도입 ESS, PCS. 왜냐하면 PCS가 원래는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으로 전력을 내보내요. 근데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방전도 하지만 충전도 해요. 그래서 이 PCS라는 게 양방향 운전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쪽으로 전력이 흐를 때만의 효율이 중요했는데 전류가 양방향으로 흐르면서 양방향의 효율이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오퍼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폴로지는 바이디렉셔널하게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양쪽 효율이 같다는 큰 장점을 가진 토폴로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론. 그렇지. ESS 시스템용 PCS가 나오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여기다 서론 첫 문단에다가 작성을 해줬어요. 그래 그럼 이거 써봐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걸 가져왔는데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 그럼 논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단락을 써오는 게 사실은 서론을 쓰는데 키더라. 괜찮으시겠어요? 만약에 두 번째 단락이 있고요. 세 번째 단락이 있어요. 대충 써왔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자 그럼 참고문헌 3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니? 이렇게 문답을 하면서 이거는 정리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참고문헌 3의 장점은 뭐니? 단점은 뭐니? 그런데 이 첫 문단은 제가 무슨 물어보면서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서론을 쓰는 데 있어서 첫 문단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써라.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본 논문에서는 보세요. 똑같죠? 검증하겠다. 그래서 초록이랑 똑같이 들어갑니다. 괜찮겠어요? 이 논문이 사실은 저희 연구실에서 보면 상훈이 논문이에요. 상훈이라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써요. 이제 살을 붙일 거예요. 상훈이도 4학기쯤 되면 교수님이 쓰는 대로 썼더니 뭐 불친절한 부분이 있으면 살을 붙일 거예요. 그렇지만 설명하기 딱 좋아. 괜찮겠어요? 그래서 서론까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짠!